네, 금요일 정치 수다는 오마이뉴스의 소중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입니다. 어제 그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조작 의혹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크게 보면 뭐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먼저 그 참사 당시에 그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을 조작했다는 의혹이고요. 예. 다른 하나는 이제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불법적으로 수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어제 청와대 상황도 굉장히 긴박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네, 일단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내용을 발표할 정도로 청와대는 이 사안을 굉장히 무겁게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오후 3시쯤에 청와대 기자들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오후 3시 30분에 그 임종석 실장이 직접 세월호 관련 의혹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고요. 네. 그 엠바고를 꼭 지켜달라 뭐 이런 당부도 했고 네. 그러면서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이제 그 발표를 하기 전에 기자들 향해서 만약에 나라면은 일면을 비워둔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죠. 네. 그 이후에 이제 방송사 쪽에서도 급히 생중계 일정을 잡는 등 청와대가 좀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당시 이제 최초 보도 시기가 조작됐다는 그런 의혹, 이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가 이 사실을 파악한 게 언젠가요? 임종석 실장은 그 발표 전날인 10월 11일 그 안보실의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대통령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최초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밝혀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발견된 파일을 보면 그러니까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임 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그 사고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난 10월 23일에 청와대가 상황 보고 시점을 수정했고 그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그러니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인데 보고 시점과 박 대통령의 지시 사이의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많은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보고하고 최초 지시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면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에 최초 보고를 받았고 15분 뒤에 첫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그 탄핵 심판에도 제출됐던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임 실장이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은 15분 만에 지시를 내린 게 아니라 45분 만에 지시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분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 참사 직후 상황에서 30분이라는 시간은 제가 굳이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그 중요성을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이게 단순히 최초 보고 시점을 조작한 것으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청와대가 내놓은 발표, 자료 이런 것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면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제 참사 당시를 좀 떠올려 보면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게 뭐 결과적이긴 하지만 그리 놀랍지도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날에 곧바로 이제 진도에 내려갔고, 예. 나름 좀 긴 시간 동안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어제 그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 분위기를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진도에 내려가면서 목포 해경, 서해 해경 뭐 이런 곳에 연락을 계속 돌렸어요. 근데 배 몇 명이 탔는지, 몇 명이 지금 구조돼 있는지 뭐 이런 걸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또 전원 구조했다 뭐 이런 오보가 터지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팽목항 이제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현장에 이제 상황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판에 적힌 탑승 인원 숫자가 계속해서 공무원이 와가지고 이제 보드 마커로 수정을 하고 바뀌고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난 구조 보고 체계
정말 엉터리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때 당시로서는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뭐 청와대라고 사실 뭐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는 멍하니 있었고 뭐 현장은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이번 일 같은 경우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분노가 일기도 하면서 네. 뭐 크게 뭐 어떻게 보면 놀랍지도 않은 뭐 그런 감정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해수부가 그 2개 버전의 세월호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뭐 기사로 제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아하. 네. 근데 네. 보고서가 2개 버전으로 작성된 것도 정말로 이상한 일이지만 네. 실제로 왜 2개 버전으로 작성을 했던 걸까요? 그때 이제 해수부가 작성한 그 세월호 참사 직후 상황 보고서 원본 그리고 수정본을 제가 입수를 했었어요. 예. 그때도 보면 이제 승선 인원, 뭐 선박 재원, 그리고 피해 상황, 조치 사항 뭐 이런 것들이 원본과 수정본 사이에서 차이가 났었습니다. 네. 특히 사고 초기에 그 해수부에 이제 꾸려진 그 중앙사고 수습본부 설치 시간 이것도 1시간이나 앞당겨서 수정본에 기재를 해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해수부가 사고 파악과 초동 대처의 미흡함을 감추려고 했다는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이 내용과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을 좀 비춰볼 때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은 이제 사고 수습보다 은폐, 조작, 그리고 면피 뭐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썼다는 점입니다. 아니 사실은 현장은 막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네. 그걸 청와대가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정확하게 지시를 내리고 현장 상황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 그렇죠. 컨트롤 타워 역할 등과 또 연관이 되는 건데 이게 전혀 안 하니까 현장 상황 어수선한 현장 상황이 더 지금 어수선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참 화가 한편으로 나면서 그리고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또 하나의 문제가 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이 불법적으로 수정됐다는 그런 또 내용 아니었습니까? 네. 우선 이거는 이제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안에 있는 캐비넷에서 발견한 자료인데, 예. 원래 이제 국가위기관리 지침에는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 말,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렇게 수정이 되는데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 이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거고요. 예. 청와대는 실제로 그러니까 어제 이제 발표를 하면서 빨간 펜이 그어진 문서를 이렇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은 대통령 훈령 등의 그 규정에 따라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해야 하고요. 예. 이후에 법제처장이 심의를 필정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이 훈령안에 관련 번호를 부여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데요. 네. 이런 절차 없이 수정된 지침을 그냥 그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원본에 이렇게 줄을 찍찍 긋고 수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2014년 7월 31일에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부처에 통보를 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한 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시에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었는데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예.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당시 엄청난 파장이 일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가 이제 2014년 6월, 7월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그 김기춘 실장이 발언한 것에 맞춰서 지침을 조작하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당시 박근혜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니까 이렇게 조작을 자꾸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임종석 실장이 이 사실을 발표를 하면서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면적 사례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혹시 반응 같은 게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임 실장이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 상당히 강한 표현을 사용한 거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은 그 임종석 실장의 입을 빌어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어제 그 오전에 처음 보고를 받고 국민들께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런 일각에서는 이걸 왜 청와대가 지금 시점에서 발표를 하느냐? 혹시 그 박근혜 씨 구속 연장을 위한 여론전을 펴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국정감사가 또 시작되는 날이었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점은 다소 부적절한 의혹 제기다. 뭐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그러니까 먼저 그 최초 보고 시점이 조작됐다.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발표 전날인 10월 11일에 발견된 거고요. 예. 굳이 뭐 문제를 삼자면 9월 27일에 발견된 그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 조작 요건데, 네. 그 임 실장은 이거에 대해서 그 사이에 이제 열흘 정도 긴 추석 연휴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조작 이 내용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관련 사실들을 확인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했다. 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실장은 이런 발표는 어느 시점에 했어도 비슷한 정치적 의혹이 제기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역시 뭐 언제 했더라도 이거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 이건 뭐 그건데 설사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치적 그런 고려로 이런 시점에 발표를 했다고 해도 네. 그게 그렇게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인가? 그런 구석이 있는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사실 뭐 정상적인 상황이면 예. 일단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더 알아보겠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집권 여당이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당시 이제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과의 그 뭐 커뮤니티도 있을 거고. 네.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진상 파악을 해보겠다. 이렇게라도 말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 시점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짚히는 것은 제가 물타기 의혹.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타기 의혹인데다가 굉장히 비본질적인 사안을 가지고 본질을 덮으려는 그런 시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정도 상황이 됐으면은 정말 그 소중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사과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 청와대가 조작을 하려고 했고 그 당시 집권 여당이었다면 이거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가지고 더 화가 나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였습니다.